먼저 이 분열 분석이라는 건 정신과 의사인 가타리라고 하는 사람과 장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개발한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이건 철학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심리치료의 방법인데, 그 가타리와 장울이가 함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만든 이 심리치료의 방법을 철학가인 들레즈가 가타리와 함께 논의하고 안티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면서 철학자들에게 알려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심리치료로 만든 게 맞고요. 특히 신경증 환자들과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리치료가 맞고, 그 심리치료 개념을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안티오이디푸스와 천개의 고원입니다. 천개의 고원은 이런 문장들을 서두에 두고 진행을 하죠. 우리는 각자 여럿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을 쓰는 저자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분열 분석에 대한 개념이고, 리좀이라고 하는 장인데, 이 첫 번째 장 이름이 리좀인데요. 그 리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여럿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던 셈이다는 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자를 얘기하는데 저자가 가타리하고 들레즈거든요. 그런데 가타리하고 들레즈가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여럿이었다. 그러니까 가타리도 여럿이었고 들레즈도 여럿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 둘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타리는 라캉의 제자잖아요. 가타리의 사상 속엔 라캉도 들어와 있고, 또 들레즈는 스피노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들레즈의 사상 속엔 스피노자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전에 이미 친숙하고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공동 저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장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사유하게끔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 함께 썼다. 이건 뭔 말이냐면, 아니, 우리가 행동하고, 저자들이 행동하고 느끼고 사유하게끔 하는 것을 지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 함께 썼대요. 이거는 자, 어떤 공동 저서는 보면 그 공동 저서의 첫 번째 챕터 저자는 누구, 두 번째 챕터의 저자는 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주 독특하게 들레즈가 기술을 했는데 가타리하고 들레즈가 대담한 내용을 기술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들레즈의 말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가타리의 말인지를 알 수가 없게 썼어요.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론이 하나로 묶여서 융합된 거지, 여기까지는 네 생각이고 여기까지는 내 생각이야,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리좀적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걸 일부러 저자가 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게 제 추측인데, 저는 구분이 좀 되거든요. 어떤 말이 들레즈의 말이고 어떤 생각이 들레즈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가타리의 생각이다. 여기 저는 조금 구분이 돼요. 왜냐면 전 가타리 혼자 쓴 저서들도 읽고 들레즈가 혼자 쓴 저서들도 읽었으니까, 각자의 이론과 개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는지, 근데 비슷한 측면이 많기는 해요. 아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 요거는 가타리에게서 왔다, 요거는 들레즈에게서 왔다, 좀 구분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일부러 그거를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되기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아주 치료적 개념으로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되기 개념이 나올 때 지각할 수 없게 되기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치료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미리 한번 쓰고 가자면, 되기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분열 분석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되기가 안 돼서 힘든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의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돼서 힘든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 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 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되기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분열 분석은 봐요. 예를 들면 인지치료처럼 보편주의로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치료적 방식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보편에서 벗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 보편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치료를 하는 심리 치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치료들은 사람을 보편화시키죠. 자, 그런데 분열 분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미 있는 개념이었으면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분열 분석은 보편에 있지 않았던, 오히려 소수적이고 파악이 힘들고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 이질적인 것들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익숙한 것들은 있었지만 활용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지 않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개입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내부에서 잠재되어 있던 것이든 외부에서 개입시켜 준 것이든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새로운 것, 이것이 나를 치료하게 만들 것인데, 이거는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선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각할 수 없게 되기를 하는 게 치료적인 작용을 하는 거라고 분열 분석은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도 지각할 수 없게 되기를 하는데, 상담사가 내담자가 왔을 때 그 내담자를 판단하려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틀을 가지고 내담자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 판단 자체를 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지각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판단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지각할 수 없게 되기가 되죠. 이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지만, 지각할 수 없게 되기는 분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고, 그거를 전제로 지금 이 문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사유하게끔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 함께 썼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계산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될 거야. 왜냐면 우리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얘기하면서 새롭게 만든 얘기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 하는 얘기가 아니야. 둘레지와 가테리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새롭네?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야. 라는 의미에서도 지각할 수 없게 하려고 함께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다. 네. 다른 저자들과 함께 이걸 썼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다. 즉 지금 들레지는 가타리를 만나고 가타리는 들레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게 생성이 됐어요. 이전에 몰랐던 거,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 많이 알고 있었던 거, 적게 알고 있었던 거, 어쨌든지 간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들레지는 가타리를, 가타리는 들레지를 만나면서 새로워졌어요. 거기에는 들레지가 만났던 스피노자가 있고요, 가타리가 만났던 라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만났던 그 저자들과 함께 융합이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지식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개념들이 생성이 되면서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고 빨려 들어갔고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둘은 서로 그 배경에 있었던 다른 저자들을 다 끌고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빨려 들어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다양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됐어요. 라칸에게 영향받은 나, 스피노자에게 영향받은 나, 프로이드에게 영향받은 나, 저는 가타리에게 영향받은 나, 들리즈에게 영향받은 나, 뭐 지제에게 영향받은 나, 이렇게 다양한 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책에는 대상도 주체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굴 대상으로 쓴 거냐? 상담사를 대상으로 쓴 거냐? 철학가를 대상으로 쓴 거냐? 아니면 환자를 대상으로 쓴 거냐? 없어요. 그냥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책이고 주체도 없어요. 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가타리가 썼냐? 들레지가 썼냐? 라캉이 썼냐? 스피노자가 썼냐?
주체도 없어요. 그냥 대상도 주체도 없는 책이다. 이건 우리가 저자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쓴 저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은 배치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생산물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융합해서 만든 배치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기간 없는 몸들, 기초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과정에서의 다른 기간 없는 몸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연결 접속하고 있어요. 이 책만 책이 아니고 다른 책들도 책이겠죠. 그것들이 서로 연결 접속해요. 책 하나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념이 있어요. 라캉의 개념과 스피노자의 개념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프로스트의 개념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데카르트의 개념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기간 없는 몸이 한 번 돼서 제로 베이스로 갔다가 다시 들레즈와 가타리에 의해 재해석되면서 올라와서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책은 하나의 배치물이고 기간 없는 몸들과 관계를 맺고 형성되고 완성된 거예요. 이게 책의 본질, 특히 이 책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를 언급했다고 해서 스피노자가 정말 스피노자가 말한 그 스피노자 사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들레즈는 나는 이 내 책은 스피노자의 사생아이고 라캉의 사생아이고 다른 앞선 여러 저자들의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직접적인 표현은 내가 스피노자를 강간해서 낳은 사생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기도 해요. 스피노자가 한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해석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들레즈가 그걸 변형시키려고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그걸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해도 결국은 변형이 된다는 의미예요. 나에 의해서 스피노자의 사상이 기간 없는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천개의 구원을 이 분열 분석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제가 안티오이디푸스 때도 제가 많이 해석을 안 하고 가능하면 그 책의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저의 가치관과 제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들레즈는 아예 그냥 기초적으로 자기 책을 쓴 거기 때문에 기간 없는 몸을 통과해서 재해석돼서 나왔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타리와 들레즈 둘이서 만나서 이 작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간 없는 몸을 통해서 한번 통과해서 나와서 재해석된 책이다, 서로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쓴 건 들레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타리의 생각이 들어갔지만 직접 가타리가 만든 거, 들레즈가 만든 게 아니에요. 분열 분석은 가타리가 만든 거고, 가타리가 만든 걸 들레즈가 듣고 쓴 거죠. 자기의 사상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재해석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가타리도 야, 이거 틀려서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못하겠죠. 이건 새로운 저작물이야,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가타리의 원저작인 기계적 무의식과 분열 분석적 지도 제작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카오스 모제까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리좀 개념을 시작하는데요. 이 리좀 개념을 시작하기 위해서 책의 세 종류를 설명합니다. 이 책의 세 종류를 설명하는데 이 책의 세 종류가 결국은 세상의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책의 유형은 뿌리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뿌리책은 이항 논리를 가지고 생성시키는 뿌리나무의 정신적 실체입니다. 실제이죠. 그러니까 이항 논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항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세상은 뿌리와 나무, 즉 나무는 뿌리와 가지, 뿌리나무, 뿌리와 가지, 이것만으로 이루어진 이항 체제예요. 뿌리는 건드릴 수 없어요. 가지 기둥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나무 기둥도 건드릴 수 없는데 가지들만 여러 개로 뻗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양해 보이지만 다양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둥이 있고 뿌리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것만 오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유 체계는 다양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체계는 하나가
셋, 넷, 다섯으로 직접 못 가고 반드시 둘을 통해서 셋을 가고 둘, 셋을 통해서 넷을 가고 둘, 셋, 넷을 통해서 다섯을 가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책들은 반드시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어떤 하나의 진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유형의 사상과 유형의 책이고 유형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 사실 대화하기가 어렵죠. 신경증에도 많이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유일한 어떤 게 있다고 가정되면, 유동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으면, 이런 가치 속에서는 신경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서 분열 분석은 이런 사상과 가치를 지양합니다. 하나의 유형 뿌리책. 두 번째가 어린 뿌리 수연 뿌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어린 뿌리 수연 뿌리 체계는 그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서 또 장가지들도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좀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심과 보편을 그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원론을 완전히 결벌하진 않아요. 그 어린 뿌리 수연 뿌리를 보면 뿌리 있고 줄기 있고 이 두 개의 이원론적 구조는 갖고 있지만 뿌리가 하나의 뿌리로 딱 있기보다 또 뿌리 자체는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는 그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결별하진 않고 약간 이런 표현을 써요. 잘라붙이기 정도의 변화는 있다. 그 뿌리나무 체계, 첫 번째 소개했던 그 뿌리책 체계의 오직 유일한 진리 하나만이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이라도 다른 건 다 쳐내는데, 이거는 조금씩 다르게 튀어나온 것들은 감싸 안고 가지만 그래도 기둥은 있다. 기둥이 있는 한에서 변화들을 수용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이 이제 리좀이에요. 이 리좀은 이제 감자처럼, 감자가 있으면 감자의 그런 그 뿌리인지 줄기인지, 그러니까 감자 자체가 뿌리인 거죠. 그래서 이 감자 자체가 뿌리면서 줄기들이 서로 막 연결돼 있죠.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개체도 있고 주체도 있지만 서로 연결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인지를 딱 잘라서 판단하기 어려운 걸 리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리좀은 잡초도 그렇고요. 담쟁이가 뭐 리좀이다 아니다 말이 되게 많은데, 느낌상으로는 담쟁이를 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담쟁이 보면은 쭉 연결은 돼 있는데 각각 다 있죠. 뭔가 주체적으로 각각 있으면서 그 뿌리는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리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주체는 다 있어요. 근데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식물인 거예요. 세상은 리좀이고 이 저자들은 리좀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리좀적인 사고가 치료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유동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게 리좀이고, 이런 리좀적 사유와 리좀적 접근이 치료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도 리좀적이어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도 리좀적이어야 되고, 세상도 체계도 리좀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각각의 한 명도 고려하면서 연결도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카오스모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카오스는 혼돈이에요. 그리고 코스모스를 합친 거예요. 질서.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질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연결. 이런 것들이 치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열 분석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이런 인간상입니다. 타자와 나와 다른 것들과 연결돼 있으나 나는 주체적이 되는 것이죠. 이 분열 분석은 주체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서로 다른 것들과 연결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리좀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둥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높고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하고 중심되고 더 질리고 이런 건 없는 거고, 각각이 다 옳고 각각이 다 주체적이고 각각이 다 고려되고 배려되고 심려되어야 하는데, 또 서로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들을 무시하거나 타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서는 또 안 되는 그런 구조의 사회, 그런 구조의 관계, 그런 구조의 정신이 이제 분열 분석이 추구하는 바입니다.